네, 이제 도시개발법부터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은 6문항이 출제가 되고, 오늘은 이제 크게 이제 수업 진도가 이제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정비법, 주택법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이제 도시개발법이 시험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되고, 정비법이 6문항이 출제되고, 주택법이 7문항이 출제가 되니까 12개 더하기 7개 하니까 19문항이죠. 19개를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개발법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한 3개 정도밖에 못 맞춰요. 그래서 3개, 정비법도 한 3개, 그 다음에 주택법도 한 5개 정도를 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 그 다음에 11개죠, 11개. 11개를 목표로 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이 공부라는 게, 해보시셨지만, 사실은 한 10개 중에서 한 6, 7개 맞히는 건 상대적으로 10개나 9개 맞히는 것보다 노력이 2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건 느끼시죠?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9개 맞히는 건 정말 빈틈없이 공부해야 되지만 10개 중에서 6, 7개 맞히는 거는 중요한 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뽑았으니까 이 중요한 거 위주로 우리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도 수업은 1시에 중간에 브레이크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시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제 6시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전에 3시간, 오후에 2시간, 오후에 4시간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아마 딱 시간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문제 위주로. 핵심은 문제 위주로. 왜냐면 시험에서 뭐가 나오니까? 문제가 나오니까. 가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암기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하지만 최종적으로 문제 해설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설을 외우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테마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나올 만한 데를 찝어서 요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막 흐름 위주로 공부하다든지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으로 공부하는 방식은 초반에 하는 거예요. 초반에.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한 번.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에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가겠다 하지, 결국은 중간 때쯤에 막바지에 가면 나올 때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공부할 때 미련한 게 1페이지서부터 보는 거거든요. 1페이지서부터. 1페이지 안 나오거든요. 거의 시험 문제는. 통상적으로 1페이지가 잘 안 나오잖아요. 의, 목적 하면서 여기다 끝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예로는 순서라는 목차는 교수나 강사가 정한 목차인데, 그게 보다는 사실은 영어 단어 잘 나오는 순서대로 1번부터 1000번까지 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시험 대비할 때는. 어떤 게 1번이야?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가 1번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재생하기 위해서 문제 위주로 공부하고, 내용은 이제 거두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었지.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문제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내용하고 문제만 같이 보시던 분들은 어떤 멘붕이 오게 되냐면, 시험에서는 옆에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없죠. 오로지 지문 5개 하고 설문만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고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문제 위주로 하시고, 이걸 문제 위주로 공부해서 결국 뭘 해결하는 건 모의고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몇 점? 60점. 그러니까 24개를 득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죠? 세 번째는 시험에서 그만큼의 점수를 역시 맞는 거죠. 이게 이제 3단계로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중요한 걸 선별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디. 됐죠? 모든 걸 공부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걸 먼저 선별하고 1단계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걸 갖다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가급적.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모든 걸 이해하려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에 떨어지는 비결이죠.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시험에 나오는 걸 이해해야 돼. 무엇이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죠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는데 못하면 뭐야? 기출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 뭐라고? 자주 언급되는 지문이 그 다음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걸 그대로 나와요. 돌려서 내요. 돌려서 내니까 원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야? 돌린 지문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거야. 그렇죠? 중요한 걸 선별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정리하죠. 이 정리한다는 건 뭘 정리하는 거냐면 내가 이 지문은 완벽하게 이해가 됐고 이 지문은 뭐야? 이해해도 될 것 같고 외워야 될 것. 그래서 사실은 이해하면서 뭐야?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야 될 것도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건 암기할 부분을 추리는 거예요. 암기할 부분을 추리는 거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같이. 그렇죠? 이해, 정리. 그 다음에 결국 뭐야? 암기하고 추려서 암기하는 거죠. 뭘 암기하는 거예요? 지문을 암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지문을. 이 지문 암기할 때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숫자 같은 건 뭐예요? 이해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죠. 공식. 가급적 이해하면 좋지만 뭐야? 안 돼 외워야죠. 가장 편한 방식으로 툭 쳐서 나올 정도로 돼야 돼. 왜? 시험에서 공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공식조차도 못 외우고 있으면 아예 뭐야? 원시적 불능이거든. 공식을 외워도 못 풀거든요. 계산을 못 한다든지 또는 뭐야? 어디다 분모를 낼지 분자를 낼지 모르는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잘 나오는 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암기에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모의고사나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험은 확인 한번 하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미? 시험이 확인이 되면 끝났잖아요.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확인이 되면 끝났잖아요. 끝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야?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민법 같은 거 공부했는데 어떤 놈이 나한테 돈 띄어먹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띄어먹기 전에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근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는 거죠. 가압류나. 그죠? 그죠? 예, 그쵸.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내 돈 안 갚고 도망갔다. 그러면 이제 그 사기죄로 고소하던 뭐 사회행위 취소라든 이러면 되게 힘들어 안 힘들어? 엄청 힘들어. 남의 돈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을 거부터 뭐부터 해? 가압류부터 하잖아. 그렇죠. 보전소송부터 하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의고사가 일종의 보전소송이야. 어느 정도는 해보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렇죠? 틀릴 건 틀리고 맞을 건 맞히고 훈련해야 돼. 그래서 제일 또 이제 공부하다가 모의고사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 학교 다닐 때 이 예를 들어드릴게요. 선생님이 이제 가끔 그때는 체벌이 있었거든요. 때려. 근데 저는 집에서도 한 대도 안 맞고 자랐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안 맞고 자랐거든요. 저는 맞는다는 건 생각도 못해서 왜 때려. 근데 학교 다니까 선생님이 때려야 안 때려? 때리죠. 근데 제 친구는요. 맞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왜? 아버지가 맨날 때리니까. 좀 맞지 뭐. 그러니까 한두 대 맞으면 정신이 저는 없는데 걔는 뭐야? 한두 대 맞고도 점심에 뭐 먹을까 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험도 자주 틀려봐야지 뭐야? 거기에 충격을 잘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고개 안 숙이고 한 번도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고 한 번도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했던 사람이 상황이 당황하게 되면은 사과할 줄도 모르잖아. 누구 국가인지 조국인지 그분처럼. 네,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쉬운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라는 건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틀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틀릴 거 틀리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쫙 디스플레이 하다 보면 어떤 거는 내가 장사할 때 미찌고 파는 것도 있고, 그죠? 어떤 거는 남고 파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대박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쪽박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한 10개 정도는 그냥 틀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학생하고 1번부터 틀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학생하고 전자 쪽이 훨씬 잘 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결국 올해 시험 수능 만쳐서 또 재수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잘 안 틀렸던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1번 문제를 봤는데 몰라. 끝났지 뭐. 위경련으로 이렇게 그지? 자기가 틀려본 적이 없으니까. 우린 늘 틀려왔으니까 그래서 여유 있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공법 항상 얘기했잖아요. 두 문제 중에 뭐야? 한 개만 알면 돼. 그죠?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하면 몇 개야? 50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 1번만 찍어도 뭐라 그랬어요? 60점이라고 했죠, 확률적으로. 왜? 20개. 알아. 20개. 몰라. 전혀 몰라. 근데 만약에 20개 했는데 4번이 많아. 그럼 4번 피할 거 아니야. 그럼 3번 내리 찍어. 우리나라 국가고시는 비율대로 하니까
그러면 4번이 많이 나왔으면 20번 문제 중에 4번이 여러 번 나왔으면 4번은 별로 안 나올 거 아니야. 4번이 아닌 3번이나 1번 하나 그냥 내리 찍어봐. 그럼 무조건 4개에서 5개 무조건 맞거든. 그럼 24개 나와 안 나와? 나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과감해야 돼요. 너 그렇게 시험 볼 수 있어. 난 그렇게 시험 봤거든. 모르는 거 다 모아놓고 한 번 오면 몰빵 찍었거든요. 훨씬 많이 맞춰.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뭘 고민해. 전혀 모르는 문제네. 난 전혀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시간 아꼈네 이래요. 저는. 왜? 어차피 모르는 문제니까. 그럼 그 다음 문제 쉬울까 안 쉬울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시험은요 난이도를 다 배분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하나 나오면 쉬운 문제 나오고 또 중간 문제 나오고 이렇게 배열되는 거예요. 인생 사는 거랑 똑같다고요. 좋은 일 있으면 운 좋을 때 있고 항상 이 정규 분포에 수렴되는 것처럼 인생에서 아주 운 좋은 놈하고 아주 운 높은 놈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어느 날 막히고 어느 날 뚫리고 어느 날 운전할 때 그렇죠? 사고 나는 비율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같은 거 들 때 키로수에 따라 보험 할인해 주죠. 키로수가 많이 안 나오는 사람 보험 깎아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안 다니는 놈 리스크가 적어. 왜? 10,000km 뛰는 놈, 10만 킬로 뛰는 놈 리스크가 10배잖아. 누가? 10만 킬로 뛰는 놈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도전도 많이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뭐야?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럼 난 모의고사 한 문제도 안 틀려봤어. 모의고사 안 보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 어려운 문제 나오고 쉬운 거 나오니까 어려운 거에서 뭐야? 시간 소화하지 말고 쉬운 거나 중간 문제 잘 맞추면 합격하는 거예요. 시험.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이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거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중요한 것만 공부하면 시간이 절약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왜? 중요한 걸 뭐야? 완벽하게 다져야지 실수를 안 하니까 더 힘든 거야. 그죠? 우리가 누구나 이연복이 될 필요 없죠. 누구나 백종원이 될 필요 없어. 집에서 있으면 뭐야? 한 10가지에서 5가지 음식만 할 줄 알면 뭐야? 먹고 사는 집 지장 없잖아.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에 중요한 것만 잘 정리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빠져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일부러. 왜? 시험에 안 나오는 거라든지 비중이 적은 거는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위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할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 최대한 건방지게 봐야 된다. 건방지게 봐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7시간 공부하다는 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소모가 커요. 그래서 첫 시간에 봐요. 모든 걸 집중하면 나머지 시간을 다 포기하니까 한계효율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효율 자원의 할당. 포트폴리오 알겠죠? 그러니까 7시간에서 냉정히 얘기하면 제가 지금 몇 문제 7시간 동안 강의하면서 11개를 잡기 위해서 또는 19개 다루는 걸 하면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야? 한 뭐 14개다. 여러분들이 14개를 다 맞힐 수는 없으니까 14개라면은 뭐야? 시간당 2문제씩 나올 거 아니야, 중요한 부분이. 근데 1교시에서 열심히 하고 3교시, 4교시에 뭐야? 퍼지면 망한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수업을 들으는 속도가 좀 빠를 거 아니에요, 강의하는 게. 특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들으면서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고 안 되는 건 뭐예요? 별표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끝나고 보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야? 다시 한번 내용보다는 문제 위주로.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야. 근데 여러분들 지름길이요 편할까요? 지름길이 못 편해. 내가 산 다녀보고 그러면 그 지름길이 제일 불편해요. 언덕배기도 있고. 근데 제일 빨라. 그러니까 공부할 때 문제 위주로 공부한다는 건 역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거랑 똑같아. 내가 대학을 나와서 이제 바로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 뭐 외국 유학도 안 가고 바로 현대자동차 입사해서 뭐야 밑에서부터 구르는 게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장 빨리 배우고 가장 뭐야 회사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게 뭐야 바로 투입되는 거야. 우리 전쟁에서 죽지만 않는다면 뭐야 군인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월남전 가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 바로 투입되는 거니까 바로 문제 위주로 공부하셔라. 왜냐면 현실은 현장에서는 문제가 나오니까.